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세기 동아시아 최강국 요나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동북 삼성으로 알려진 만주 지방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랴오허 중하류 유역의 비옥한 농경지대로 이어진 남서부에는 일찍부터 한인들이 이주하여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싱안링 산맥의 동록에 펼쳐져 있는 초원지대인 서부에는 거란, 시리, 해 등의 몽골계 유목민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창바이 산맥과 장광차이링 등 삼림지대인 동부와 동북부에는 부여, 음루, 숙신, 말갈, 여진 등 서양에서 말하는 소위 퉁구스계 수련민들이 살았습니다. 이렇듯 같은 만주라 하더라도 인종적 구성이나 경제 양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금, 원, 청과 같이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을 정복하고 지배한 이민족 왕조를 흔히 정복왕조라 부르는데, 이는 20세기 독일계 미국 역사학자 카를 비투포겔이 처음 지칭한 후 널리 사용된 용어입니다. 10세기 초 시라무렌강과 라오허강 유역에 살던 거란인들이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건설자는 야율아보기인데, 야율은 그가 속한 시족의 명칭이고 아보기가 이름입니다. 이 시기 카가는 임기가 차면 교체되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야율아보기가 이 체제를 붕괴시키고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것이었죠. 10세기 초 당 붕괴 후 중국의 분열적 형세는 대외 원정을 성공하기에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야율아보기는 곧 출정하였고, 924년 카라발가순을 거쳐 바르쿨까지 공략하고 오르도스의 토요콘과 탕구투도 공격하였죠. 아울러 925년에는 발해 원정을 시작하였는데, 거란군은 큰 저항 없이 수도 호란성에 진입하여 항복을 받았습니다. 야율아보기는 이곳에 동단국을 건설하고 장자를 왕으로 앉힌 뒤 귀환하던 중 병사였습니다. 5대 10국이란 907년 당나라 멸망 후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로 이어진 약 반세기 정도의 시기를 말하는데, 936년 후당 시기에 하동절도사 석경당이 반란을 일으키고 거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거란의 태종이 대군을 몰아 낙양에 입성하여 후당을 무너뜨리고 석경당을 황제로 하는 후진을 건국하였죠. 이때 거란은 그 대가로 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할양받고 후진과 군신 관계를 맺었으며 매년 수많은 세패를 받아 제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태종은 946년 후진의 수도 대량을 점거한 후 국명을 대요로 바꾸었고, 광활한 중원 땅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죠. 드디어 5대 10국 시대가 저물면서 960년 송나라가 건국하였고, 요나라는 986년 기구관 전투에서 송나라에 크게 승리하였으며, 1004년에는 카이펑 북쪽의 전주에서 맹약을 통하여 송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실질적인 동아시아의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요나라의 영역은 서로는 알타이 산맥과 타클라마칸 사막으로부터 동으로는 바레만까지, 북으로는 케룰렌 강에서 남으로는 백부아까지 포괄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요나라는 이를 연결하기 위한 역참을 설치하여 신속한 통치체제를 유지하였는데, 이 제도는 훗날 몽골 제국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960년 송나라가 건국되자 고려는 송과는 화친하였지만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적대시하였기 때문에 요나라는 993년 고려를 침입하였습니다. 제1차 침입은 서희의 단판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는 아틸라 레오 1세 편 후반에 정리하여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차 침입 17년 후인 1010년에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제2차 침입이 발생하였고, 고려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다시 철수하였죠. 하지만 고려의 계속되는 입조 회피와 강동 6주의 반환 거부로 인하여 8년 후인 1018년 제3차 침입이 발생하였고, 이번에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을 통하여 거란의 10만 대군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이후 고려는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여 압록강 어귀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하였죠. 그 결과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침입하지 못하였고, 이후 1세기 동안 고려는 송, 요나라와 함께 삼국지를 형성하며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전현의 맹약 이후 요나라는 거의 100년 동안 남하하지 않았고, 모든 제국이 그러한 것처럼 그 사이 요나라는 내부의 혼란과 부패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천조제가 즉위하는 1101년부터는 더욱 쇠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100년 넘게 요나라의 통치를 받던 여진족이 새롭게 발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을 의미했고, 완안부의 아쿠타는 1115년 드디어 금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그리고 1119년 송나라의 사신 조양사가 신흥강국 금에 파견되었는데 이것은 금나라를 이용하여 요나라에 빼앗긴 연운 16주를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윽고 송나라와 금나라는 요나라를 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송과 금은 요를 협공하되 금이 장성 이북을, 송은 연경을 공격하고 요를 멸한 후에 요에 보내던 곡물은 모두 금에 보낼 것, 쌍방은 단독으로 항복을 받아주지 않을 것, 출병 시기를 놓치지 말 것 등이었습니다. 이를 해상의 맹이라 부르는데 맹약과는 달리 송나라가 계속하여 요나라에 패하자 금나라가 연경을 함락하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금나라의 장수 장각이 평주 등 3주를 내놓고 송나라에 항복했을 때 맹약을 어기고 이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는 장각을 그곳의 절도사로 임명하는 조서를 내렸고 심지어는 그 조서를 금나라에 의하여 빼앗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송나라는 장각의 목을 베어 금나라에 차지하였지만 이는 결국 훗날 정강의 변의 원인이 됩니다. 한편 장각 사건은 요나라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도 송나라로부터 속은꼴이었기 때문에 요나라의 천주제는 송나라의 보호를 거절하고 서하로 달아나려 했지만 1125년 응주성 근처에서 금나라의 장군 낙색에게 생포되었고 이렇게 하여 요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거란인들은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여 새로운 국가 카라키타이를 세웠는데 수장은 야율대석이었습니다. 그는 1130년대부터 대외원정을 시작하여 천산 위구르를 부용국으로 만든 뒤 타림분지 일대를 지배하던 카라한 왕조를 공격하였죠. 아울러 1141년에는 카라한 셀주크 연합군과 사마르칸트 인근 카투안 평원에서 완승하여 유충지 사마르칸트 입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 카라키타이의 영역은 수도 발라사곤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아무다리아에서 동쪽으로는 탕구투에 이르렀고 동북쪽으로는 나이만과 마주할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이후 카라키타이는 13세기 초 징기스칸에 쫓겨난 나이만의 왕자 쿠출룩에게 권력을 빼앗길 때까지 반세기 이상 존속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